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참 전에 윤심 얘기를 꺼내신 분과 최근에 윤심 얘기를 꺼내신 분 아니냐. 정치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두 인물이 만났습니다. 뉴스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 이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자, 만나자고 한 이유 뭘까? 제목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겠죠. 만나긴 만나고 다 끝났는데 뭐가 딱히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반응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오늘 만남의 모습 그리고 만난 뒤에 조금씩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그 모습까지 확인해 보죠. 이견과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힘드시죠? 뭐 살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셔. 근데 오해는 좀 풀으셨습니까? 근데 이 여장님이 윤심을 잊자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나요? 고생하십니다. 예. 뭐가 풀린 건가요? 안 풀린 건가요? 뭐 저것만 봐서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 이 만남이요.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 김기현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김기현 대표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인요한 위원장 발로 이제 윤심 얘기가 나왔어요. 예. 대통령실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제3자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제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됐다. 그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측에서 꺼리낌 없이 하라 이거였거든요. 핵심은.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일파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예. 당의 일은 당연히 알아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어쨌든 우회적이지만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 통상의 그냥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던져놓은 마당에 그러면 이제 물러나라는 혁신위원장 얘기에 윤심이 실려 있는 거냐 이런 예. 해석이 나오잖아요. 예. 진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중진 다선 윤핵관 불출마 험지 출마 얘기를 꺼내놨는데 반응이 없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니까 예. 더 압박하겠다. 다음 주에 내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비밀 식의 무기 얘기 꺼내놨거든요. 네, 언급을 했어요. 그 비밀 무기는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유축헌데 오늘 4차 혁신안 발표됐잖아요. 근데 오늘 4차 혁신안 발표 내용에 오늘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예. 그 중진 다선 뭐 윤핵관 물러나라 이 얘기를 아예 명문화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일종의 이제 자폭에 핀 뽑는 이런 상황이 그럼 되기 폭탄 때문에 혹시 터뜨릴까 봐.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대표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여러모로 예. 이제 진화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이 쟁점이 해소된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그 불출마, 험지 출마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건데 안 나왔어요 오늘. 네, 나누지 않았다 그랬고 어제까지만 해도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를 조금 다소는 그 비판한 듯한 얘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내 거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예. 너무 과속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겉으로 이게 그 갈등이 더 표면화되는 것을 진화하는 1단계 미팅이었는데 여전히 불신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요 오늘 그 비공개 회의니까 그게 다 알려지는 않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박원석 전 의원이 혹시 진짜 윤심 들으신 거 맞아요?라고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뭐 그런 걸 물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어요. 어제 고위 관계자가 그런 거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아무 말 안 하면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아니 그런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하루가 늦었어요. 그 얘기를 꺼낸 다음에 하루 있다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하루 사이에 예. 아니 대통령실이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저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런 해석들이 돌았단 말이에요.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공식 부인을 했고 뭐 공식 부인한 마당에 대표가 그런 얘기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 물어보진 않았겠죠. 다만 너무 나가지 맙시다. 이런 정도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폭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더 강한 거를 그냥 아예 딱
내놓는 거 이거만큼은 조금 참아주세요. 뭐 이런 의도가 아니야. 또 혹시요 일각에서는 만남 전에 저러다가 또 인유한 위원장 나 못해 사퇴 뭐 이런 거 던지는 거 혹시 걱정해서 막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또 전언이 되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두 인물이 만났죠. 요즘에요 정치권에서는 또 일각에 이런 얘기도 해요. 누가 당대표인지 모르겠다. 워낙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매일같이 조명을 받고 인터뷰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끝나고 나서 각각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 2명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께서는 혁신위의 가감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인유한 위원장께서는 조금 혁신위원들 중에서 일부 조금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도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혁신위 내부에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주 꽉 막힌 상황 아니면 그 부분은 조금 자제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윤희숙 대변인. 사실 갈등의 시작점은 이른바 그거잖아요. 불출마 아니면 수도권 출마 선택 좀 해주세요. 희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논의가 없었네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얘기는 안 했다 그러네요. 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혁신위에서 지도부의 예. 최고회의에 그 건에 대해서 뭐 의결 사항이든 건의 사항이든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예.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예. 그 얘기가 그 자리에서 두 분 간의 만남에서 거론되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고 다만 오늘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 요청으로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요 며칠 사이에 마치 그 최고위원회 지도부와 혁신위가 대립하는 듯한 양상 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론을 좀 누그러뜨리는 또 불필요한 오해를 좀 막는 해명하는 그런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볼 때 그 아주 예민한 이슈를 두 분 간의 만남에서 꺼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 대변인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아주 신중의 신중을 저도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추가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네. 지금 방금 전에 그러니까 김경진 전 의원이 사실 좀 혁신이 대변인을 사실상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끝에 한 말 중에 하나가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럼 앞으로 뭐 또 만나냐 두 분이 또 만나실 수도 있는 거 같더니 뭐 논의해봐야 되지만 자주 만나는 거는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자주 만나면 별로라는 뜻인데 앞서서는 뭔가 지금 약간 안 좋게 보이는 걸 수습하는 차원에서 만남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는 건데 여기 자주 만날 의사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위하고 지도부의 역할이 전혀 다르고 어떻게 예. 보면은 지도부가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위가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만난다는 게 사실은 부자연스럽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황이 요 며칠 새에 좀 갈등 국면으로 돌아가니까 예. 그 부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두 분이 만났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주 만난다는 것은 상정하기가 어렵죠. 또 특히나 혁신위 입장에서도 오늘은 김기현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만난 거지만 예. 다시 또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고 할 리도 저는 없다고 보고 오. 역으로 혁신위에서 김 대표를 만나자고 할 리도 없다고 저는 봐요. 글쎄 뭔가 어차피 당 지도부와 혁신위는 그냥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약간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런 가운데 아무튼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고 뭔가 서로 약간 의견도 안 맞지만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있습니다. 자, 이용 의원이잖아요. 이용 의원의 별명 여기 패널분도 아실 거예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그러니까 대선 시절 때부터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지금까지 유지돼요. 그리고 신윤 뭐 이런 이름이 붙는데 오늘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신이 모습이 안타깝다. 혁신이가 말한 그 희생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다. 이건도 굉장한 약간 비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얘기도 붙이죠. 대통령에게 정권을 부여받았다고 오인 확대 해석은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인요한 혁신위원장 보고 왜 그런 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소영주 네.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이용 의원의 쓴소리. 이거 뭡니까? 이거 혹시 친윤 의원들 전체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불편한 심기를 대신 전달하는 걸까요? 저는 이용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초선의 비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전체 친윤 그룹을 대표한다고는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용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지금 메시지를 보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낸 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뭐 투박하고 거칠다. 근데 예. 혁신은 원래 투박하고 거친 거예요. 뭘 정교하게 뭘 자세하고 좀 자상하게 해야 되는 게 혁신이다. 그거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대통령실의 5인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했던 말들은 솔직히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다. 또 더 확대해서 가면 공천에 개입한다까지 갈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윤심이 뒤에 있다는 말은 지금 친윤들에 대한 공천의 위치들을 지금 바꾸는 거 아닙니까? 싹 쓸고 나서 새로운 진윤들, 예. 용산의 사람들을 채워넣는다. 이런 오해들은 공천 개입입니다. 따지고 보면. 확대 해석하면요. 예. 하지만 조금 소극적으로 보면 당무 개입인데 당무 개입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서 대통령을 왜 곤란하게 하느냐. 예. 결국에 이용 의원의 말은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발언을 하는 것뿐이에요. 대통령을 위한 발언입니다. 혁신에 대한 쓴소리. 쓴소리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행여나 저희 야당 같은 경우는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당무 개입 또 더 나아가서는 공천 개입, 총선 개입으로 갔을 때는 예. 이거는 조금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를 하는 것이고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심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 하루를 대통령실에 묵혔습니다. 예. 근데 참 하루를 묵혔다는 것은 뒤에 뭔가 있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전에 당내 경선 할 때 예. 안철수 나경원 의원이 윤심파리를 했을 때 어땠습니까? 아, 단박에 나오죠. 즉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뭐 징계 수준의 어떤 발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뭐 아무 대통령실에서.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던 대통령실인데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그 당무 개입과 총선 개입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 하루를 묵혔다. 아. 그리고는 아차한 거죠. 그래서 뒤늦게 지금 수습하는 과정인데 예. 제가 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대통령 윤심 발언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걸 가지고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 질문을 받고 공식적으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럼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불편한 기류, 뭔가 내용 같은 분위기는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분위기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혁신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른바 당 지도부, 그다음에 중진, 그다음에 친윤 의원들, 대통령 가까운 의원들이 좀 희생해서 불출마하시든가 수도권 오시든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단초였는데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의원들 사이에 뭔가 매듭이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숙성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신 말씀처럼 대통령실에서 마치 뭐 당무 개입처럼 비치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뭐 이준석 당대표의 얘기대로 따르면 뉘앙스 전달이 잘못한 것 같고 실제 그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열심히 해라. 우리나라 상관없다. 열심히 해라. 이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런 뉘앙스 얘기를 누가 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요. 전에서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 의미는 없는 말이고 문제는 혁신위라는 것이 원래 지도부하고는 또 중진들 예. 당 주류들하고는 원래는 좀 어색한 관계는 맞죠.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혁신이라는 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예. 혁신이라는 건 불편한 거기 때문에 예. 시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만약에 시끄럽지 않은 혁신이 된다 그러면 물밑에서 조정이 돼 있는 그것뿐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정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나서서 친윤들 분들과의 어떤 조정 조치를 거친다? 예.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당내 선거 전략과 맞물려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분 특정한 분에 대해서 당신이 좀 불출마해달라, 험지로 가달라라고 하는 예. 것은 그런 메시지를 국민께 냈을 때 이게 당의 시너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예. 그 한 분을 예를 들어서 불출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당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다음 총선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또 하나 험지 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 그분이 험지 출마했을 때 기존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고 험지로 간 그 지역에서도 그분이 당선이 될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이겠죠. 가장 큰 목적. 이런 선거 전략 하에서 움직여야지만 이것이 선거 전략인 것이지 아니면은 그건 진짜 개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나서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치를 쭉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또 정치 행보하고 맞물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이번에 쉬고 다음에 뭐 광역단체장 나가겠다. 이런 정치적인 행보의 계획과 당의 이익과 예. 여러 가지가 맞물렸을 때 이게 되는 것이지 예. 일방적으로 당신이 희생하라. 책임이 없는데 예.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개파 싸움으로 휘말리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듯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아마 당의 분위기를 이묘한 혁신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혁신위에서 이렇게 낸 것들에 대한 당의 예. 여론이 이렇다. 뭐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론 전달 차원에서 미팅을 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일정 미공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정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누군가 보라라는 의미의 그렇죠. 미팅이잖아요.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위의 그런 아까 불편함이라는 속성의 혁신위의 활동상 예. 조금 부적절한 미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까 김경진 전 의원이 뭐 이런 거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안 할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또 오더라도. 근데 사실은요. 많은 얘기를 지금 네 분도 하셨고요. 그리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나 김기현 대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말. 그러나 진짜 중요한 말은 이 모든 일이 총선과 관련된 공천. 이거 아닙니까? 엄격하게 말하면요. 근데 그 얘기는 대놓고들 다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혁신위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과거 공천 때 대단했던 일들이 있었죠.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오늘 뭔가 좀 조언을 합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오래 정치하면서 과거의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주변에 그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이분이 무슨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무슨 버스에다가 자꾸 동원해가지고 자꾸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선거를 위해서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뭔가 친윤 의원들한테 뭐라고 쓴소리한 것 같죠 지금 말이. 그리고 특히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과거 경험을 살려서 도움을 주러 왔다. 본인의 과거 경험하면 또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잖아요. 그 시절 이거 벌써 2016년 된 거네요. 2010년 그 4월에 바로 그 일 영상으로 따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공천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길이다.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 말씀을 최고위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이게 옥새 파동. 다른 표현도 있죠. 옥새 들고 뭐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근데 뭐 실제 옥새는 안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경험하신 분이 김무성 전 대표인데 박원석 전 의원님. 예. 근데 김무성 전 대표가 일단 말을 들어보면 인유한 혁신에 힘을 실어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 경험을 살려 도움을 주려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인유한 여차 뭐가 마땅치가 않고 뭐가 잘 안 된다면 인유한 위원장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건? 일단 여당 대표를 지내셨잖아요, 김무성 예. 대표가. 그러니까 여당 대표 시절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사실 총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 그 평가적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러려면 공천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 예. 공천이 잘못되면 이제 그게 만악의 근원이 된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는. 또 본인 경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내년 총선이 여당으로서 만만치 않은 그런 총선이 될 텐데 예. 결국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강한 쇄신의 면모를 여당이 보여야 되고
그 쇄신의 면모를 보이려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부터 예. 혹은 뭐 다선 중진 이런 이제 당내의 기득권부터 변화하는 면모를 보여야지 그런 거 없이 과연 이제 쇄신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예. 설득할 수 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예. 당의 원로로서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또 여당 대표를 지냈던 본인의 경험에서 과거에 그 진박 공천 당시의 공천 파동을 되돌아보면 예. 그때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또 대통령 주변에서 뭔가 이게 희생하고 예. 쇄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냐. 이게 두고두고 이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도 인유한 위원장이 화두를 던졌는데 예. 그 화두에 대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뭔가 좀 버티기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뭔가 버티는 듯한 예. 모습을 보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좀 경험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고 쇄신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유한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말로 힘만 실어준 겁니까? 아니면 여차하면 뭘 하라는 겁니까? 근데 여차하면 뭘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의 한계는 예. 거기까지예요. 뭐 12월 20 며칠까지가 지금 임기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로 혁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이상의 혁신위원장이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혁신위원장은 권고하고 최고위원회가 수용하느냐, 뭐 수용하지 않으면은 혁신위 일각에서도 그럼 우리 조기에 종료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혁신위원장이 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뭐 혁신위 내부에서 약간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를 인유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런 브리핑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혁신위가 4번째 혁신 제안 이걸 브리핑을 좀 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에 관한 공천 관련 내용을 발표합니다. 오늘 혁신위는 2가지 혁신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정한 경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엄격한 컷오프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두 번째,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전과자 전부 공천 배제입니다. 자, 크게 봐서 2가지가 나왔어요. 뒤에는 이제 컷오프 관련된 어떤 원칙을 얘기했고 그 앞서서는요. 상향식 공천이 먼저다. 그러면서 그게 원칙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윤기찬 변호사. 이거 이른바 이제 용산 출신 관련 내용인데 그럼 이건 다시 보면 절대로 무슨 전략 공천, 단수 공천 이런 거 없겠다라고 들려요, 지금요. 근데 이거 정말 관철이 쉽겠습니까? 이게 원칙적인 일반 원칙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전략 공천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 공개 오디션 통해 가지고 전략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청년들만 해가지고 경선을 치르자 이런 안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전략구거든요. 그리고 김무성 아까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이 가장 공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특정 지역구 희생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상향식 공천하고 희생하고도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공천관리라는 게 원칙적으로 경선이 원칙이지만 정당에 관여하는 공천 관리 또 영역이 있는 겁니다. 컷오프가 있을 수 있고 뭐 전략 지역구 지정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것은 원칙적으로 경선이 원칙인 지역은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전략 지역구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전략 지역구가 용산의 참모들을 위한 전략 지역구는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참모 출신들이나 이른바 검찰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전략 공천으로 별다른 경선 없이 가는 일은 그거는 절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그거는 좀 배제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45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전략 지역구 지정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전략형의 지역구 지정은 가능해도 특정 지역구의 특정인을 위한 이런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 배제 이런 취지의 설명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뒷말이 나오거나 또 싸움이 붙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걱정인 겁니까, 그럼? 왜냐하면 저렇게 이제 저런 식의 공천 룰을 정했는데 저게 배치되는 특정 공천의 시도가 있다 그러면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한두 지역구 때문에 전체가 마치 이에 반하는 원칙에 반하는 공천 시도로 이해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저 룰을 넘어서기는 어렵죠. 물론 저 룰도 이제 일반적인 그 제안입니다. 저것이 공천관리회나 최고위 등을 통해서 이게 어떤 원칙화돼야 되고 당의 그렇죠. 입장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 어쨌든 저것이 수정이 되든 뭔가 그대로 되든 반영 절차는 있겠지만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런 룰에 어긋나는 공천 시도는 뭐 자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처음에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요구 나왔을 때 그럼 그 자리가 비는데요. 그 자리는 누가 갑니까? 혹시 용산? 이게 나왔거든요. 이런 걸 의식해서 다시 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게 들으라고 지금 한 말인지 아무튼 오늘 또 다른 혁신 제안 나왔고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이 이건 소영주 부대변인께 이게 옆집 정당 얘기긴 하지만 두 번째 컷오프 내용이 이런 게 나왔어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의 명예를 실추한 자 이거 공천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과자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세 가지 기준이에요. 컷오프 기준. 네. 그러니까 컷오프라는 건 아예 출전조차 안 됩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데 혹시요 이게 만약에 관철되면 민주당은 이런 거 안 합니까? 라는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했습니다. 하고 기준을 있습니까? 세웠죠. 당연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은 공천하면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선출직을 나서는 분들이 뭐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예. 이런 분들 안 하는 건 여야 공의했고요. 저희 저번에 총선 TF에서 이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음주운전 부분도 강화를 했고요. 성비위 부분들. 아, 그럼 이런 내용은 이미 다 반영이 이미 되고 있어요. 있다. 제가 봐서는 혁신한 사원은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대통령실들에 대한 어떤 공천의 어떤 기준을 예. 던지는 거는 혁신 2호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냥 구색 맞추기예요. 아. 이건 뭐냐면 2호안이 뭡니까? 친윤, 윤핵관들 지금 예. 험지 출마하라고 자리 비워달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리를 비워달라는데 이거 우리 다 써먹고 나서 우리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결정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달래기용으로 아니야, 당신들 죽이지 않는 거야. 아. 뭐냐면 당신들 빈자리에 대통령실에 용산의 인원들 넣지 않아.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혁신한 이유를 받아들여. 이런 얘기를 지금 이인현 위원장은 4호 혁신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세고 이 지금 현재 친윤과 윤핵관에 대한 험지 출마 부분들이 예. 대통령실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말하자면 락커를 비워달라는 그런 오단 아니니까 안심하고 움직여라. 저는 그걸로 보이지 빤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2호안, 3호안보다 예. 더 진일보한 혁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소영주 부대님 말씀하실 때 컷오프 관련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혹시 이거 민주당은 부담 안 느끼냐 할 때 윤석 대변인의 표정이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지셨거든요. 이제 하고 싶으신 질문 있으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희 혁신안이 뭐 물론 당연한 얘기라고 하는데 예. 제가 뭐 꼭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그 당의 대표에 해당하는 기준이 많아요. 대표. 제가 그렇잖아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음주운전이라든지 해야 될까요, 음주운전 여기서? 150만 원, 그다음에 검사사칭 150만 원, 아. 알려진 것만 해도 두 개가 있는데 옛날에 일. 예, 그럼 그 당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게 지금 뭔가 말씀을 하시면 공식적 기록이 된 그 일. 당 대표에 해당하는 일이니까 미안해요. 그런데 아, 그 미안하실 말씀을 필요는 그렇게 없어요. 겸해를 하시니까 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 기준은 다 공천 심사에 통과가 됐으니까. 아. 그러니까 기존에 이번에 저희가 혁신안에 대해서 예. 그 준하는 것들 했던 걸 강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인천계약 출마를 할 때 이미 공천 심사를 오.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다 그 기준을 예. 넘어섰다라는 것이고 뭐 검사사측 이런 부분들이요. 예. 다 이유가 정당했던 부분들이라고 당에서 인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봐서는 뭐 그게 뭐 좀 딴지를 걸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예. 지금 현재 4호 혁신안과는 좀 별개의 문제고 그러면 제가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한 뭐 부동산 의혹 같은 거를 여기서 제기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지 아니, 않습니까? 저희는 아직 안 했고 아니 그러니까요. 검사사칭이 정당한 것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배경 자체가 이해할 만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가 된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기를 드렸더니 살짝 잠깐 기류가 또 냉기류가 살짝 왔다 갔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갑툭튀로 이재명 대표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표정에 보니까 윤석 대변인 표정에 막 이재명 대표가 막 쏘여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보니까. 대표 얘기만 아까. 하면 즐거워하시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좀 여기저기 여러 방향으로 다뤄봤고요.